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 내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도 오는데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 구간도 있고 여의도는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날씨 꼭 체크하시고 우산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이겼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제 퇴근길 라이브 끝나고 도착했을 때 이제 집에서 응원을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누구를 응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또 그러한 월드컵 경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기는 내일 밤 10시에 예정돼 있죠. 글로벌 라이브 팀이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축구 보시느라 늦게 주무셔서 보니까 이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늦잠 때문에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도 월드컵인데 월드컵이 뭐 우리한테 밥 먹여줍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젯밤에는 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좀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셨는데 내용이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비관론이 많습니까? 낙관론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아리송하죠. 아리송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최일호 상무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방송사고 뭐 없었는데 3프로 방송은 밥은 먹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라는 말씀으로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밥 먹여드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랜선으로 같이 아침 먹으면서 하는 방송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밥은 못 먹어도 저는 오늘 또 우리 피디님이 운주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따끈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에 시장 분위기 보기 전에 어제 OECD가 전 세계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발표를 했죠.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미 잃어버렸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저는 페드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 급격한 둔화, 뭐 올해도 안 좋았지만 내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워낙에 많이 들었던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또 투자 심리에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요. 좋은 얘기가 있었나? 여기를 좋게 보는구나 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의사록 오늘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빅스텝 정도로 단행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또
여는 총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운데 베이징시는 여전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봉쇄한다라고 하면은 좀 하락하거나 좀 조정에 영향을 줬는데 어젯밤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설, 우리는 증산 안 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80달러,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장 초반 나스닥이 좀 빨간불을 켠 것 외에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1.18%, S&P 500도 1.36%,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36%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3.747까지 장중에 떨어졌고요. 2년물은 4.490포인트까지 0%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요게 뭐 그나마 호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제한적인 영역의 초입에 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이전에 75bp 정도로 속도를 조금 빨리 냈는데 속도 줄이는 데는 지금 상황 문제가 없어 라는 빅스텝 쪽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들 실적 내용을 오늘 좀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을 몇 가지 보면은 소매기업, 베스트바이 그리고 델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델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가도 이에 따라서 4% 넘게 올랐고요. 베스트바이도 역시나 시장 예상치. 근데 이 예상치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9% 넘게 올랐고요. 아베크롬비앤 피치. 와, 저는 이 브랜드 항상 이제 기업명 들을 때마다 대학 시절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많이 입었던 의류기도 했죠. 실적 역시나 예상치보다 선전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15% 넘게 올랐습니다. 베스트바이부터 내용을 좀 보면요. 3분기 105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1.38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의 월가가 예상했던 게 매출이 103억 1천만 달러인데 10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좀 상회를 했고요. 주당 조당 순이익도 1.03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38 두 번째 자릿수가 바뀌면서 크게 넘어서는 수치였다라는 발표 내용.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다이소라고 비유하면서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달러트리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회사가 이전에 우리 이 정도 매출 수익을 달성을 할 거야 라고 발표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절반 이하의 연간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예상 우리 이 정도 벌 거야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우리 절반밖에 못했어. 절반밖에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줌비디오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분기별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수익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발표 내용이 있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연간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4% 이상 밀렸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수혜를 봤었던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것도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베어드에서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 이상 하락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맵을 보면서 또 다른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제 가장 진한 거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물론 뭐 에너지 섹터 2.89% 엑스모빌 올랐고 쉐브론도 2% 올랐던 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약간은 동떨어진 이야기. 에너지 섹터 투자 많이들 안 하시니까 요거 봐야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4.7% 넘게 올랐고요. 뭐 퀄컴, 마이크론, AMD, 인텔 모두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16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AMD도 3.85% 오르면서 75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BMO에서 이 두 기업 엔비디아와 또 AMD에 대해서 모두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재차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됐고요.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안 좋은데 이러한 좀 훈풍이 부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1% 넘게 상승. 구글과 메타도 모두 1%대 오름세 보였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6% 넘게 올랐죠. 그래서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1.4%. 그리고 이제 바이거가 다시 등판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 디즈니 플러스 요금제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CEO가 굉장히 이제 빠른 수익을 위해서 요금제를 막 개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바이거 체제로 돌아오면서 원복이 될 것이다 혹은 더 낮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쉽게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소폭 올랐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아쉽죠. 1.2% 소폭 반등한 169달러 선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분위기. 이 밖에 뭐 전반적인 섹터가 모두 좋았었는데요. 헬스케어도 이렇게 뭐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이나 일라일리가 뭐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머크의 주가는 오히려 어제도 올랐습니다. 1.2%대 상승했고요. 그 아래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대 상승 보였다라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 예, 좋았는데 뭐 이렇다 할 좋은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하락에 따른 매수세도 예비됐고 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훈풍도 있었고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상대적으로는 좋게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상황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새삼스럽게 이렇게 일찍 이른 시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게 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루틴이 2주에 한 번씩인데 예. 이번에는 일주일에 아닌가요? 다음에 이제 일주일 조금 남짓해서 만나게 되죠. 그쵸, 지금은 그쵸. 2주 만에 만나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저는 예. 왜 이렇게 지난주에 뵌 것 같아요? 제가 예.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예. 가장 궁금합니다. 예. 이제 상무님 변화가 좋은 쪽으로 어떻게 좀 있었습니까? 우려보다는 사실 그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우려보다는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우려만큼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먼저 빠지면서 우려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네. 최근에 웬만큼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생각만큼 많이 주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분기에 그 정책
대출금리나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이고 네. 내년부터는 정책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고 기업 실적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향적으로 본다. 예. 전향적이라는 이제 의미는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으로 좀 열어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길게 보면 항상 긍정적이죠. 아니 예. 왜냐면 요즘에 사실 시장 예측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자마자 질문하신 게 요즘 분위기가 좀 비관론이 많습니까? 낙관론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무님의 생각을 그동안 쭉 봤을 때 안 좋았던 거는 많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전향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여쭤본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알려지고 기정사실화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기보다는 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자는 뜻이고요. 네. 최근에 많이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화된 것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네.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겸 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과연 3분기 실적이 어땠고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은 어땠고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경제 지표의 포인트가 어떤 네. 것인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실적부터 좀 볼까요? 3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됐죠. 그쵸. 근데 요즘 발표하는 실적은 10월 말로 분기를 마감하는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네. 대체로 9월 말에 마감을 하는데 S&P 500 기업 중에 94%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69% 정도가 EPS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 말 이후에 여기 그 빨간 선을 보시면은 이익 추정치거든요. 네. 이익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9월 말부터 이익 추정치는 한 2.5%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향후 전망이나 가이던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내놓은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 실적의 그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서 주가는 오히려 10.6% 올랐어요. 12% 정도 오늘 것까지 합치면 올랐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9월 말 정도 시점을 그 상기시켜 보면은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연준의 어떤 호키시한 정책이나 경기나 실적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험악해서 주가가 이제 9월 말에 3,500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나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좀 극단적인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시장에서 막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던 것만큼은 실제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필요 없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더 궁금하다. 이제 채팅창에도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예. 4분기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4분기의 시장의 어떤 실적 자체를 추정할 만한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팩트셋에 있는 네. 그 자료를 가져왔고요. 팩트셋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S&P 500 4분기 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9월 말 당시에 4분기를 추정할 때는 YY로 한 3.7% 정도 증익이 될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 시점은 그 마이너스 2.1%로 감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실적 추정치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제로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내년 그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전망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시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예. 이것을 이제 예상치로 나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발표가 되는 내년 1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요거를 넘어서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결국 그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싸움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베스트바이도 저도 봤는데 네. 매출은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요. 이익이나 그 EPS는 한 30에서 50% 정도 YOY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미리 반영하고 실제는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오니까 주가는 한 10% 정도 올라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참 그 실적과 주가와의 관계는 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실적이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나 각종 이제 실적과 관계된 변수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네.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뭐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또는 예상치에 미달하느냐에 따라서 네. 서프라이즈 나오고 샥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 일회성 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그 실적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똑같이 중요한 요소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금리의 수준 자체가 네.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에너지가 압도적이에요. 예,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체 S&P 500의 EPS를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끌어올렸죠? 선방하거나 뭐 끌어올렸다고도 네. 할 수 있고요. S&P 500 중에서 주요 섹터는 IT하고 그 금융하고 네.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정도가 되는데 이 끝에 보시면 그 주요 섹터들이 다 감익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올해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죠. 파이낸셜 빼고요. 파이낸셜 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컨슈머 디스크레션이 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소비재 쪽만 보시면은 올해 마이너스 14.1% YOY로 감익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2년 전체로 봤을 때 YOY로 한 5.2% 정도 네.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내년도 전망을 좀 해볼 텐데 예. 이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내년에는 좀 나아지나요? 오히려 뭐 경기 침체 어저께 OECD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예.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지표만 보면 겁나고 뉴스만 그쵸. 보면 겁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에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5.7% 정도로 이익 플러스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올해가 좀 많이 훅 꺾여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올해 성장률 자체가 네. 밋밋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섹터,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에 너무 편중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보시면은 올해 굉장히 선방했던 에너지 같은 경우 뭐 100% 이익 증가율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감익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올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그렇죠? 기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경기 소비재나 네. 금융이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증익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방향성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9월 말 현재로 그 2023년을 전망할 때랑 네. 지금 지금 현재로 전망할 때랑 이 전망치 자체가 조금 그 하향 조정됐다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는데 9월 말 현재로 2023년을 전망할 때는 8.2%가 이익이 증가할 걸로 내다봤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5.7% 정도로 내다봤는데 이 숫자는 계속 그 기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거예요. 이 조정되는 것이 하향 조정되는지 상향 조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심리나 뭐 경기 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5.7이라는 숫자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5.7%가요. 네. 이 그
각 섹터별로 가중치가 있잖아요. S&P 500에서 큰 가중치를 차지하는 것이 IT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경기 소비재 네. 그리고 금융 이런 정도가 10% 이상의 가중치를 차지하는데 그 10% 이상의 가중치를 차지하는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한 자릿수 증가가 되는 섹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요 섹터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5.7%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중 평균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히스토리컬하게 그 S&P 500의 그 이익 증가율 추이를 최근 10년간 살펴보면은 대체로 한 10% 내외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보였는데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요때는 이제 한 5% 내외 로우 싱글 디짓 정도의 미들 로우 싱글 디짓 정도의 약간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익 추이가 2012년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 2012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그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2020년에 팬데믹 코로나 같은 쇼크가 왔을 때 이익 증가가 반대로 내는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꼭 감익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만큼 빠져야 되느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금리 레벨이라든지 페드의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니까 1년의 어떤 실적 증가율이 반드시 그 해에 주가 상승률하고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19년에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EPS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겨우 1% 올랐거든요. 1% 올랐는데 실제로 주가는 29%가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페드가 호키시안 정책에서 도비시안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던 구간에서 금리가 1%대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증시 자체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익 증가가 없었는데 네. S&P 500 증가율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내년에 5.7% 어쨌든 플러스니까 예. 분위기가 뭐 경기 침체 이렇게 안 좋아도 주가는 올해보다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냥 계산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통념.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악화, 주가 급락 이런 공식이 사실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익 추정치로 보면은 내년에 한 5% 정도의 그 이익 증가가 있을 거고 물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향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또 금리의 어떤 그 정책 자체가 올해보다는 덜 호키시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앞에 말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우리 각 지수라든지 예. 각 섹터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의 주가인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컨슈머 쪽이네요. 예, 이게 그 경기 소비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5년 평균의 PER하고 네. 10년 평균의 PER을 하고 그리고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짙은 파란색이 현재의 PER입니다. 현재 포워드 PER인데 이 PER이 그 과거 그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보다 높으면은 약간 지금 상황으로는 고평가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고평가 수준이라고 보다는 과거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 각 섹터별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의 PER 수준이 17.1배였어요. 그리고 과거 5년은 18.5배. 지금은 17.2배라서 과거 한 10년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증시 분위기가 좀 험악할 때 그 PER이 한 15배 초반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사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근거는 지금 17 과거 평균이 한 17배 정도 되니까 17배에 비해서 뭐 15배는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S&P 500은 일단 그렇고요. 근데 올해 필수 비제하고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디펜시브 스탁 그리고 가치주 로서 굉장히 선방을 했잖아요. 그 선방을 한 이면에는 좀 더 비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헬스케어하고 필수 비제를 보시면은 이게 필수 비제인데 짙은 파란색이 볼록 솟아 있잖아요. 과거 평균보다 지금 높은 PER 배수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여기 짙은 파란색이 높잖아요. 과거 평균보다 높은 PER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돈이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오면서 PER도 과거 평균 대비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IT 버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S&P 500 섹터에서 그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업종 자체는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기껏해 한 20배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같은 경우도 21.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나스닥 버블 때 하고는 사실 좀 결 자체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보다 지금 주가에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금리일 텐데 결국에는 금리 그리고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심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요즘에 쏙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상당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수익률 곡선인데 별건 아니고요. X축이 기간이고요. 그 Y축이 수익률입니다. 금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를테면 3개월물, 6개월물, 9개월물 여기 50년물까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의 만기가 그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페드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단기물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장기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쉽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경험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는 1분기, 2분기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는 무조건 왔다라고 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에 근거를 삼아서 내년에는 무조건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쩌면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최근에 그 페드의 그 의원들이 호키시안 발언도 내놓고 더비시안 발언도 내놓고 하는데 호키시안 측면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가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 잡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좀 캄다운 또는 눌러놓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좀 그런 부정적인 호키시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3개월, 6개월물이 굉장히 올라 있어요. 10년물은 3.78로 떨어져 있고 최근에 이 부분은 경기 지표가 약간 좀 슬로우하게 나오면서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4.2%까지 올랐다가 3.7%대까지 떨어진 모양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4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여러 문제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물가는 좀 완화되는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페드의 그 의원들이 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4분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이 나오면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OMC가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 물가도 있고 고용도 있고 그리고 뭐 제조업 지표도 있고 주택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서 PMI 그리고 미시건 대학 인플레이션 그리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PCE 물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전치보다 경제 지표는 좀 둔화되는 느낌이고 물가 지표는 좀 완화되는 느낌이잖아요. 최근에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4.7%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4.6%로 나오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62.2%에서 62.3%로 적지만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노동 공급을 확대시켜서 임금 상승률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데 그 이제 속도와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을 하는데 분명히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가나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연준의 정책이 먹혀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점이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시장에 움직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이 좋은 거를 따라가는 반대적인 움직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희망은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워낙 그 부정적 센티멘트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 하락 자체가 단기간에 짧고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악재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은 그 부정적 매크로 환경에 그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는 뭐 조직적으로 좀 재정비를 하거나 이런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부정적 환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간의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칠슬리 투자자문화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출의 카타르시스 대장사랑 대표이사가 드리는 무료 선물 광고입니다. 매일매일 선착순 마감. 누적 판매 5천만 포 대장사랑을 무료로 드립니다. 매일매일 선착순 마감. 똥타르시스 느껴봐. 검색창에 대장사랑 잡숴봐. 매일매일 선착순 마감. 공짜야. 검색창에 대장사랑 잡숴봐.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가의 소식 전해 들어볼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올랐던 건, 그러니까 물론 빠졌을 때도 왜 빠지지? 요즘에는 올랐을 때도
왜 올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오르면 뭐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되겠죠. 기분 좋으시죠? 뭐 나쁠 건 없죠. 좋죠. 저는 이제 매일 뭐 새벽에 사실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성격 자체가요. 제가 뭐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우려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길게 하고 좀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거리가 없어요. 얘기거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간에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실적의 이벤트는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99%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오늘도 나온 거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일 날 PCE부터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CPI, 그다음에 연준의 FOMC까지 하면서 올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중간에 이번 주에 있는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특집으로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오늘도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금리와 달러의 약간의 하락 기대감, 연말까지 갈수록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죠. 상승 압박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사실 말로 썼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제목을 CNBC도 쓰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제목을 타이틀을.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거리가 없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없는 기간적인 특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1년 360일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마디마디 하면 서너 다른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좀 접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웬만하면 11월 이제 올라갔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기분은 좋았지만 요즘 보면 그 여돈 앵커도 오늘 기분 좋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연히 오면서 이제 알림 오는 거 몇 개 해놓은 종목 해놓은 게 있잖아요. 보니까 310몇 달러 같더라고요. 버크셔에서예요? 네. 아, 클로저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를 잡을 게 아니라 가볍게 가는 거죠. 뭐. 가볍게 올라가는데 여유 있겠습니까? 더 기분 좋은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누구요? 전 세계에서? 누구요? 저는 깜놀했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집에 통 크게 예? 전용기 14대 타고 오고 우리 롯데호텔에 400석? 400개? 예. 한꺼번에 다 사고 살만이. 그 형님이요. 형님도 아니죠. 대단한 형님이죠. 39살 형님인데. 빈살만님. 예, 그리고 그 식기 있죠, 식기. 식기를 한 번 쓰고 버릴 줄 모르겠죠. 식기도 1억어치 새로 사갖고. 그러니까 누가 쓰던 식기를 못 쓴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썼대요. 근데 그분이 했는지 더 윗분이 했는지 오늘 그거 아세요? 오늘 국경일로 정해버렸잖아요. 아, 축구 이겨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 월드컵 얘기 많이 하신다면 다 아시면 계실 것 아니 같아요. 축구 그 한 경기 이겼다고 국경일로 지정한다고요? 쫙 해갖고 우리 온 국민 오늘 퍼블릭 할러데이입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와. 아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늘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겠죠. 와, 그거 한 경기 이겨 예선 그 한 경기 16강 올라가면은 그냥 뭐 나라에 이게 보통 나라 이겼습니까? 가나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르헨티나를 이겼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뭐 우리도 뭐 그때 2002년 때 뭐 우리나라는 그때 4강 가고 결승전에 갔으니까 한 거죠. 하여튼 16강에서 한 경기를 이겼을 뿐인데 아마 이번에 16강 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충분하죠. 네, 워낙 그런 게 잘 나눠줍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단하네요. 하여튼 대단한 나라의 이게 역사를 또 시점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네. 쫙 해서 하여튼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거 다시 우리는 한번.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우디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모르죠. 뭐 우리나라 그 세 나라 다 이기고 나서 16강 올라가고 그러면 희망으로 들리지 맙시다 우리.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는 못할 게 어딨습니까? 네, 그건 어쨌든. 그렇고요.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2, 3일 동안 좀 올라가던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하락했어요. 1.66%. 그러니까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갖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미국 달러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올라가던 약간 내려가서 압박이 조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달러트리죠. 달러트리가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연간 이익 전망이 좀 못 맞췄어요. 네. 그러면 해갖고 어저께는 저희 뭡니까 테슬라가 꼴찌했잖아요. 오늘 꼴찌가 달러트리. S&P 500, 나스닥 100 양쪽에서 꼴찌라는 반대로 좀 베스트바이는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베스트바이는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많았었고 이번에 그런 그 소매 판매도 그런 쪽으로 나왔었는데
베스트바이가 연간 가이던스 상회했고 기대 이상 실적 나면서 베스트바이는 또 반대로 12.76% 올라가면서 오늘 극과 극입니다. S&P업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베스트바이고요. 네.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달러트리입니다. 그만큼 유통업체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노드스론 같은 경우는 또 정규장에서 좋았는데 또 시간에서 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JW 아닌데 5% 올라가고 뭐 명품을 주로 파는 백화점이죠? 명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개 안 남으면 그냥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몇 개 안 남으면 그냥 뭐 신세계 백화점, 아. 네, 그 정도 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더현대 이런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하여튼 백화점이죠, 그냥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베어드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는 0.43%.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펩시코. 이게 저 이때 사상체육과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그런가 했더니 또 2주일 만에 또 사상체육과 갔어요. 이게 올라간 건 없죠. 이게 뭐 올라갔습니까? 0.01%지만 사상체육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뭐냐면 내일도 시간 내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이제 7호 사무께서 내년도 팩트셋 기준을 보면 이익 전망이 한 5% 정도로 해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S&P 500이에요.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팩트셋 기준으로 컨센서스 보면 224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국 주식집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만 하신 분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가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당이익이 얼마냐고 말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이익 전망이 있어야지 주당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근데 미국은 딱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224달러가 콘센서스고 그게 이제 5%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성장률이. 그렇지만 그것이 내년도에는 훨씬 안 좋다 보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죠. 네. 모건 스탠리는 195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달러면 지금 올해보다 한 15%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는 올해나 내년에 똑같다 그래서 210달러.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요. 뱅크 아메리카는 2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전망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훨씬 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많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S&P의 연말 목표치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4,000 언저리 아니면 이해합니다. 모건 스탠리 3,900이고요. 오늘 골드만삭스랑 뱅크 아메리카 같은 날 발표했는데 양쪽 모두 딱 4,000을 찍고 있습니다. 4,000이면 지금 올라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주 관점은 아쉽게도 저도 좋아하고 미국의 개미 투자가도 좋아하고 이 시청하신 분들이요. 여기 오늘 보신 분 중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썰렁합니다. 아직까지는 썰렁해요. 네. 아직까지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수 소비재. 네. 왜 우울하세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금융 이런 것들 다들 안 좋아하거나 저게 뭐가 돈이 되겠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펩시코다. 펩시코도 마찬가지. 부산에 좋아하는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런 큰 기업들, 물론 이 기업도 크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좀 수익률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빅테크는 그 중에서 좋은 거니까 뭐 네. 살아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린 분들은 그 아래 것들을 많이 또 갖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TJX 이거 요즘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사상체육과까지 가버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코스트코도 더불어 이제 살아나 있는 건데요. 뱅크 아메리카에서는 터픽으로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605달러. 물론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605달러지만 심지어는 11월 7일 날 보면 웰스파고는 매수해서 중립을 내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400 몇십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의견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엄연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 중립 의견 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거의. 매도 의견은 보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없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애널리스트예요. 현직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중립을 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면 누군가 부릅니다. 한번 와보라고. 딱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윗분이 부릅니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냥 거의 단일 민족 국가 같이 단일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욕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 애널리스트가 막다 틀리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취향, 본인이 갖고 가는 걸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트코는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분명히 있었다. 11월 7일 날 웰스파고는 매수해서 중립을 내린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추수감사절이 도래했죠. 네, 추수감사절 포함해서 오늘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해서 조금 더 말을 이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행 수요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행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종교적 석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누구한테나 맞는 결국은 곡식을 나눠 하고 이런 걸 축하하고 감사하는 모임이잖아요. 가족들의 행사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여행 수가 최대로 몰리는 겁니다. 가족 단위의 모임이 그래서 많이들 이동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같은 시기에 지난주 목금토 일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올해고 작년 그리고 팬데믹 이전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거 팬데믹 이전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 프린성과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늘어났지만 냉정히 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데요. 이건 지난주 상황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행기 예측이 전년 대비 8%입니다. 8%. 팬데믹 이전 대비는 마이너스 여전히 2%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번에도 변수는 또 수많은 또 결양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또 못 타거나 비행기가 또 캔슬되거나 워낙 미국은 갈아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서 잼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경고를 이미 항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그런 관련된 주식을 좀 보면 역시 대표적인 것은 여행 그런 부킹하는 거죠. 부킹 홀딩스가 지금 오늘 조금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부킹 홀딩스가 되겠고요. 익스피디아 아주 여전히 재미없고 바닥거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심볼은 LUV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우스 항공은 미국에서 저비용이죠. 저비용. 우리나라는 저가로 가져온 공식 용어는 LCC. 예, 로코스트거든요. 네. 저비용 항공인데 저비용 항공은 전 세계 3위입니다. 3위. 1위가 라이언에어로 알고 있고요. 2위가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에 기반하는 거. 그래서 3위인데요. 여튼 러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고. 여튼 예쁘네요. 네, LUV 좀 예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여전히 재미없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어웨이에는 트래블에 관련된 여행 관련된 예약이나 이런 것들 다 우버도 들어가고 아까 사이트도 들어가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행 수요가. 그러니까 항공주도 마찬가지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재미없는 거가 그때마다 이제 중국에서의 락다운 얘기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될 만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워낙 수요가 요금이 비싸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쉽지 않은 거죠. 다만 항공회사는 상당히 좋아졌죠. 다만 주가는 아직 반영도가 아직은 덜 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돈을 엄청 벌어 제끼고 있죠.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끌어들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한 2년 넘게 못 벌었던 거를 채워 넣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에서 잠깐 어저께는 워낙 급하게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월에 어도비에서 하는 겁니다. 어도비에서 하는 거는 2.5%밖에 늘어나지 않을 거다. 온라인 매출이. 네, 온라인 매출이요. 다만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마스터카드는 약간 생각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이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너희들이 앞으로 할러데이 시즌에 소비를 하겠냐는 거거든요. 소비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지만 성장률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소매업체 성장률이거든요. 판매 증가율이 거의 드러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도비 예측이고 어도비 예측은 온라인 쇼핑에 100개에서 85개를 추적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면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이버몬데이에서 많이 할 거다.
예. 근데 IT. 예전부터 사이버 먼데이를 뭐 가장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 회사 가서 한다는 의미의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회사 기기도 있지만 다 집에서 다 하고 모바일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전망 자체는 사이버 먼데이의 마지막 세일을 더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막 그 사진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줄 서 있는 거. 사람들 막 줄 그게 서 이제 있는 맞아요. 거. 맞는데 한 3, 4년 전부터 그게 많이 약간씩 줄어들어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CNN에 찾아가는 거가 뉴욕 맨하탄을 저도 네. 가봤는데 베스트바이가 있어요. 그쵸. 거기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뛰어들어가는. 네, 이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디서 구매하겠냐는 거, 어디서 구매하냐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글자 작점을 좀 확대해 보시면 나중에 캡처라도 해 보시면 온라인이 이거는 복수로 체크업하는 건데 작년보다 한 1% 정도 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줄었네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한 10명 중에 6명은 온라인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가 딱 보시면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네. 백화점도 늘어나지 않아요. 백화점 늘어나고 별로 가겠다는 적고요. 굳이 늘어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지금요. 두 번째 나왔던 거 디스카운트 스토어예요. 아울렛이 더 싼가요? 온라인이 원래 최저가 아울렛도 아닌가요? 있고 아울렛도 있고 디스카운트 있는데 상당히 싸고 디스카운트 스토어 아울렛과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자체 나이키 샵이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TJX나 이런 데 보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이 팝니다. 같이.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많이 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마트도 보통 일반 마트 있죠. 일반 마트도 거기서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사는 게 있겠고 여기 보시면 스리프트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중고 점도 팔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늘었네요. 네, 좀 늘어났죠. 뭐 워낙 비중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좀 저렴하게 좀 알뜰족이 늘어나는 그런 정도 분위기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UBS에서 얘기한 거 달러 제너럴, TJX, 얼타 뷰티, 월마트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거가 되겠고요. 요게 아까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연말 쇼핑 시즌에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주로 쇼핑하겠다는 입장이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좀 말씀하셨던 알뜰족이 늘어나는 그런 저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이번에 그런 적극적인 매매가 늘어서 소매 판매 늘어서 경기가 엄청 좋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계층 간에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더라. 네. 15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20%가 늘지만 7만 5천 이상은 거의 늘어나는 게 없고 7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구 소득은 마이너스가 폭이 큽니다. 그런 쪽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한 데이터 오늘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또 1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 좀 올라서요. 그동안 좀 쉬어갔었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시장의 반등이 오늘 장에서도 좀 나올지 궁금한데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